사회부 유시혁 기자. 성공한 사업가들은 얘기합니다. 대박 아이템을 우연히 어쩌다 발견했다는 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박 아이템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박 아이템이 좀 기가 막힙니다. 죽여주는 남자. 지난해 7월 그 도매업을 하다가 망한 50대 남성 송 씨가 그 차량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이 송 씨의 자살 시도는 고통만 남은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 남성은 질소가스를 이용하면 고통 없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살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햄스터를 동원해서 실험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죽는 법을 연구하면서 송 씨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송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100만 원짜리 자살 세트를 판매하기로 한 건데요. 송 씨는 이 자살 카페나 SNS를 통해서 저승사자를 자처하면서 자살 브로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일단 SNS 아이디를 그 편안한 동행으로 바꾸고 100% 확실, 고통 없는 방법이라는 문구를 내세워서 대대적으로 그 고객 모집에 나서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살 카페에서 만난 30대 남성 이 씨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2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이 송 씨의 사업도 이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객이 50명이나 넘게 모집이 된 건데요. 그 대부분 삶의 의욕은 없지만 죽음이 두렵거나 이미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된 고객이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그 자살 세트를 실제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고요. 송 씨는 자살 세트가 판매된 이후에 매우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충남 태안의 펜션을 장기 렌트해서 이 펜션에다가 자살 장비를 설치해 놓고 고객들을 불러다가 자살 방법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살대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집에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 집까지 찾아가서 자살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장비까지 설치해 주고 신경안정제를 몇 알을 먹어야 되는지 타이머는 몇 시간을 맞춰놔야 되는지 가스 호스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등의 상세한 자살 방법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송 씨의 사업에 50명이 넘는 고객들이 모집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고객들의 대부분이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모두 다 자살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송 씨가 처음에 그 자살을 연구하면서 햄스터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햄스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적이 없어서 이 자살 세트가 자살에는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실험을 그 전에 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목숨 가지고 돈을 벌고 이게 장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 용서받지 못하고 천벌받은 일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대체 뭐 뭘 하려고 그랬답니까? 이 남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은 자신들도 고객들이 이제 자살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남성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거짓말이네요, 그럼. 네, 결국에는 이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최악이네. 세상을 떼려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살을 도와준다는 그 도구들이나 물품들이나 그런 세트가 이렇게 완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핏 듣기에 뭐 질소나 이렇게 엄청 위험하고 좀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그걸 구하신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구매를 직접 해봤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구매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택배도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질소가스 같은 경우는 그 가스 판매소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가스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용도 확인이라든지 뭐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뭐 신분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위험하네요. 네. 네. 근데 잡히기 전까지 진짜 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네, 그 경찰이 이 송 씨를 붙잡으면서 송 씨의 핸드폰을 압수를 했는데 이 핸드폰에 그 고객들 연락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처를 확보해서 가족들한테 이미 알렸고요. 그리고 그 상당수의 그 고객들이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자살 관련된 기사 중에 가장 씁쓸하면서도 황당했던 게 자살 동호회에서 만난 몇 명이 자살을 하려고 이제 어디 모텔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풍기를 얼굴 쪽으로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3명인가 4명의 남녀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는데 자살에 실패한 이유가 그 중에 한 명이 자다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춥다고 껐대요. 그래갖고 그게 경찰들이 이제 동호회에서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추적해서 찾아갔는데 한 명이 일어나서 추워서 끈 바람에 자살 실패로 돌아갔다고. 근데 안 껐어도 실패되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죠. 네. 왜냐면 4명이 골고루 투자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돌아가면은 혼자 이렇게 해놓고 자도 안 그렇죠. 죽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속설이 있었던 네. 거죠. 전기세 아끼려고. 야, 전기세 아무튼 근데 아끼려고? 원래 어른들이 전기세 아끼려고 했던 말이래요. 그래요? 틀어놓고 자면 잘 때 죽는다고? 끄라고. 아니 근데 저체온으로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저체온이 되려면 적어도 20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저체온증으로 죽는데. 저지능이 오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궁금했는데 약간 이거는 언론사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속설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이게 사건 기사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 맞아. 뭐 홍길동 씨가 뭐 어디서 사망했다. 근데 한편 이 선풍기는 켜져 있었다. 이 말 한마디가 입으로 입에서 번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연히 그냥 켜져 있었던 건데. 그렇죠. 전기세 아끼려고 애한테 그런 공포심을 줬다면 그 정도 어른이면 새해 인사 가지 마. 가까운 분이니? 엄마? 그럼 미리 엄마라고 깔아줘. 내가 죄송합니다. 예. 엄마한테 인사를 하지 말라니요. 내년엔 새해 인사 없는 걸로. 죄송합니다. 어머니인 줄 몰랐죠. 예. 자, 카더라 통신단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죠. 요즘 나의 삶의 원동력, 저는 운동이요. 운동. 네, 정말. 그렇죠. 김종민 씨는 운동하고 또 중국어. 중국어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서 받아요. 하지만 내가 배우는 거니까 하는 거고 정말 모든 스트레스와 용기를 얻는 거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시간이 나면 아침에 하는 운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맨날 하기가 안 되는 게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속이 있으면 못 하게 돼요. 근데 아침에 하게 되면 이건 매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끝나면 깨워줘. 피곤해. 현아 일어나 다 끝난 거 같아. 아니 안 끝났어. 운동 얘기만 들으면 스트레스 쌓이네. 야 그래도 호주로 안 건너간 게 얼마나 다행이니 지금. 그 얘기 꺼내지 마. 건너간단 운동한 말이야. 얘기 안 한 게 어디예요. 그래서 운동했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 골목이 한 블럭 한 블럭이 되게 넓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뛰는데 맛이 있더라고. 앞으로 김정민 씨가 호주 관련된 얘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사람은 벌금 냅시다 우리.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게 만든 사람.